자, 우리 알테오젠 주주 여러분, 윤성욱TV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윤성욱입니다. 금일 우리 알테오젠 6.1%대 상승 보여주면서 31만 8,500원으로 장을 마무리하였는데요. 이전에 외부적인 이슈들로 인해서 흘러내렸던 가격이 아직은 회복되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이 해당 박스권에서 굉장히 높은 부분으로 올려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히려 다음주 월요일을 기대되게 만드는 그러한 자리였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3, 4거래일 연속으로 미국 증시는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 그래도 우려와는 다르게 한국장은 코스닥 같은 경우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2.8%대에 가까운 큰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우리나라 장에 굉장히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면 코스닥 지수를 이끄는 제일 큰 3대장이 다들 아시겠지만 제약바이오 그리고 반도체, 2차전지잖아요. 원래 최근에 외부적인 매크로 이슈들이나 뭐 정치적인 이슈가 좋지 않아서 우리나라 장이 어떤 모습을 보였냐면 제약바이오가 좀 이슈 좀 있어서 올라가면 반도체 시장이 눕고 2차전지가 눕고 뭐 2차전지 이슈 좀 있어서 올라간다고 하면 반도체 눕고 바이오 눕고 하면서 계속 지수는 질질질 끌어내리는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근데 12월 30일 마지막 장에서는 우리 제약바이오 내에서도 모든 섹터가 다 올라갔어요.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이렇게 바이오 섹터가 제약바이오가 가면 반도체가 눕고 2차전지가 눕고 했었었는데 12월 30일 마지막 거래일만큼은 제약바이오가 다 가는데 반도체와 2차전지가 보합 수준을 보이면서 지수를 제약바이오가 홀로 견인을 해가면서 1.5%대 가까운 상승을 보였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2025년의 두 번째 거래일인데 24년의 마지막 거래일보다 더 좋았어요. 오늘은 바이오, 반도체, 2차전지 다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 안에서도 우리 알테오젠 굉장히 큰 상승을 보였죠. 뭐 2차전지에 있어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큰 상승을 보여줬는데 대체적으로 대장들이 다 큰 상승을 보여주면서 우리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이번 주 금요일 아주 기분 좋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바이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알테오젠 크게 6%대 상승을 보여줬고 2차전지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에코프로가 10%에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죠. 그런 식으로 다 상승을 보여주면서 끝났습니다. 사실 그닥 별다른 이슈는 없었어요. 지금 우리나라 장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아쉬웠던 이유가 외부적인 리스크들로 인해서 장이 굉장히 불안해진 상태다 보니까 실제 개별적인 이슈가 있어서 15% 갈만한 그러한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6%, 뭐 5%대밖에 못 올라가고 혹은 아예 안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뭐 한 4, 5%밖에 안 빠질 만한 악재가 나왔는데 이것 때문에 막 15%씩 빠지고 빠질 때는 큰 폭으로 빠지고 정작 올라와야 될 게 있었을 때는 작게 올라오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계속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제는 그래도 외인들의 수급이 조금은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우리 알테오젠 외인이 크게 들어오면서 이러한 상승을 보여줬는데 앞으로 다음주 어떻게 될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우리 제약바이오 섹터만큼에 있어서는 이제 올해 1월 진짜 계속 좋은 호재만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호재들에 있어서 앞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박스권을 깨고 알테오젠이 이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의 상승을 보여줄 이슈들이 남아있고 언제쯤 올라갈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어제자로 제가 이제 2025년 제약바이오 투자 전략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2025년에는 제약바이오 투자 어떻게 하시면 좋을지 어떤 것들을 눈여겨봐야 할지 그렇게 요약하는 정보들 담아서 영상으로 만들어 봤으니까요. 해당 부분도 꼭 한 번씩 확인하셔서 여러분들 투자에 참고하시고 영상 시작 전에 여기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들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좋은 정보 빠르게 전달해 드리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유일하게 저에겐 보람이고 이런 영상을 만드는 거에 있어서의 큰 재미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들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전에 최고가였던 이 45만 5천원 이 선을 언제 다시 탈환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우리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미 키트루다 SC제형이라는 그 하나의 아이템만 가지고도 이만큼의 주가 상승을 보였었어요. 근데 이후에 매크로적인 이슈들과 뭐 정치적인 불확실성 등등으로 주가가 시장에 의해서 빠지면서 이렇게까지 하락을 보여줬었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갖고 있는 호재가 굉장히 많아요. 1월달에 박승재 대표가 직접 말했듯이 1월에 다가오는 것 중에 좋은 일이 많다. 우리 알테오젠의 박순재 대표가 직접 인터뷰에서 말을 한 것처럼 1월에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JP모건 헬스케어라고 해서 우리 제약바이오에게 가장 큰 행사가 이제 1월 13일부터 16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이 JP모건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고 계신 게 있는데 이 JP모건 헬스케어에 참가하는 것 자체가 이거 자체가 호재라서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닙니다. JP모건 헬스케어에 참가를 하는 게 호재라서 오르는 게 아니라 개별적인 종목이 내가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상태에서
이 JP모건 헬스케어를 참가하게 되면 이걸 알릴 기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개별 이슈로 인해서 원래 올라가야 할 종목이 기존의 기울기보다 더 빠르게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게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예요. 많은 기업들과 투자자들이 참가해서 기업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 올해 임상 데이터가 이렇다, 우리의 기술이 이렇다,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하고 알리고, 또 투자자들은 내가 실제로 이런 기술을 찾고 있고 이러한 임상 데이터가 있으면 나 관심이 있는데 이러한 기술이면 내가 투자해볼게 하면서 실제로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뭐 말 그대로 컨퍼런스라고는 하지만 정말 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기들끼리 실제로 기업 미팅을 많이 갖기도 하고 커피 한잔 와인 한잔 하면서 자기들 기업끼리의 미팅을 많이 갖기도 하고, 실제 이 컨퍼런스 진행이 되면 이 주변에 있는 호텔들이 다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요. 그게 왜 그러냐면 기업들이 보안 때문에 예를 들면 은밀하게 만나서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거나 할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면 호텔에 방을 잡고 진짜 거기서 만나서 자기들끼리 미팅을 갖거나 하거든요. 그래서 이 JP모건 헬스케어가 실제로 있으면 그 주변에 있는 호텔들이 다 굉장히 비싸집니다. 이런 것처럼 일단 참가를 하는 것 자체가 라이센스 아웃이나 M&A에 우리 기업을 노출을 시키는 거고, 또 그 안에서도 개별적인 이슈가 있고 지금 여러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러한 기술이라고 하면 많은 러브콜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의 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우리 알테오젠은 사실상 매번 말씀드리지만 빅파마들 사이에서는 트렌드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미 키트루다라고 하는 이 글로벌리 블록버스터 약물이 SC제형으로 변형을 하는 거에 있어서 이미 임상 3상이 데이터가 좋게 나왔고 그게 우리 박순재 대표 손 안에 있고 이번 1월에 컨퍼런스를 통해서 발표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키트루다가 SC 제형 전환에 완전하게 성공을 하고 그렇게 해서 특허권을 연장을 정말 하는데 성공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글로벌리 10위, 20위 안에 드는 그러한 매출폭이 큰 약물들은 이미 할로자임 같은 경우에 있어서 경쟁사가 할로자임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얘네는 특허권이 27년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43년까지 특허권을 갖고 있는 우리 알테오젠의 올 확률이 훨씬 크고, 이 할로자임에 있어서도 최근에 있었던 그 특허권 분쟁 이슈에 대해서도 박순재 대표가 자신감을 보였죠. 그래서 이제 뭐 이 얘기는 할 얘기도, 그래서 이 특허권 분쟁에 관련해서는 뭐 할 얘기도 없고요. 사실 키트루다 SC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지금 이러한 주가 상승을 보였었어요. 근데 그 중간중간 또 뭐가 있었나요? 이제 다이치 상쿄의 에너투라고 하는 이 ADC 치료 제형에 있어서도 SC 제형으로 바꾸는 거에 있어서 라이센스 아웃을 하기로 결정이 된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뭐냐 하면 키트루다는 글로벌리 매출 탑인 그러한 블록버스터 약물을 SC 제형으로 바꾸면서 특허권을 연장시키는 거에 대한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하면, 에너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 ADC라고 하는 이러한 플랫폼 치료제를 SC 제형으로 바꾸는 거에 의의를 좀 둘 수 있습니다. 물론 에너투도 글로벌리 굉장히 매출이 크게 나오는 블록버스터 약물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알테오젠은 이 두 개만 잘 성공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증권사에서 예측하듯이 진짜 실제 시총이 30조, 40조까지도 가능한 기업으로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키트루다 하나만 연매출 30조에서 40조 정도 나오고 이 에너투만 해도 19조 원 정도 나오는 그런 굉장히 큰 매출을 불러오는 약물들인데, 얘를 SC 전환에 성공을 시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기존의 IV 제형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한 5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투약 시간이 들어가고, 이 투약을 하는 것도 정맥을 찾아서 의사가 놔야 되기 때문에 의사의 진료가 들어가면서 또 의사가 실제로 이 투약하는 시간 동안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만큼 비용, 입원 비용을 포함한 그만큼 비용도 늘어나고 환자가 오래 맞아야 된다라는 불편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게 SC제형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면 5분에서 10분이면 주사 맞고 바로 나올 수 있고 비용도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실제로 이 IV제형으로 팔 때만 해도 30-40조 만들고 19조 만들던 매출의 그런 약물들이 SC형으로 바꾸면서 이 매출에 대한 점유율을 못 가지고 올까요? 충분히 가져올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라고 하면 우리 다행히도 또 선행에서 예시로 볼 수 있는 내용이 얼마 전에 나왔죠. 얼마 전에 옵디보가 이제 SC 제형에 성공을 하면서 실제로 시판까지 허가가 끝난 상태인데요. 이제 판매가 시작이 될 겁니다. 이 옵디보도 기존의 IV 제형이었던 게 SC 제형으로 바뀌면서 얘 같은 경우는 우리 알테오젠이 진행한 건 아니에요. 알테오젠이 아니라 할로제임이 했는데 이게 실제로 시장 점유율이 얼만큼 넘어오는지 최초로 좋은 예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IV 제형을 뭐 10조 정도 팔던 게 SC 제형으로 하니까 가격이 낮아졌다라고 예를 들었을 때는 뭐 그래도 판매량이 늘어서 9조 정도의 매출을 일으켰다. 혹은 SC 제형으로 바꾸니까 비용이 조금 올라가긴 했는데 그래도 환자들이 편의성 때문에 더 많이 찾아와서 진짜 11조의 매출을 만들었다 등등, 이 시장에 먼저 나가 있는 옵디보를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데이터들을 또 예측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예측하는데 굉장히 좋은, 이걸 예측함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여러분 제약바이오는 주가를 매길 때 다른 제조업 기업들과 다르게 할인율이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제조업 기업은 실제로 내가 100원에
100개 찍어낸다 하면은 그냥 10,000원 이렇게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키트루다가 IV 제형이 원래 40조 팔리는데 SC 제형으로 바꾸니까 뭐 42조 팔릴 거로 기대가 된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바로 주가를 42조로 매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IV 제형을 SC 제형으로 바꾸는 데 있어서 굉장한 기술과 시간이 필요하고, 그것들에 있어서도 데이터가 실제로 임상 1상, 2상, 3상, FDA 승인, 그리고 실제 판매 허가까지 이렇게 여러한 단계들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 각 과정들에 따라서 여기서 실패할 수도 있고 여기서 실패할 수도 있고 여기서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할인율이라는 그러한 비율을 적용을 해서 실제 이 과정을 지나쳤을 때 해당 할인율을 또 없애면서 가격이 올리고, 또 여기를 완성했을 때 여기까지 할인됐었던 할인율을 다시 증액을 시키고, 이거를 해결했을 때 해당 할인율을 올리고 하면서 점점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키트루다 SC가 이미 시장에서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40조 원대의 매출이 그래도 이 정도의 매출로 집계가 될 것 같고, 로열티가 적게 3%에서 5%만 잡아도 우리 알테오젠에게 떨어지는 실제 매출이익은 1조에서 크게 2조, 3조까지도 볼 수 있으니까, 이 매출이 1조에서 3조 안정적으로 나오는 기업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 제약바이오의 PER 30에서 40을 적용을 하는데, 평균 잡아서 35를 준다고 했을 때 그 시총이 35조 정도 될 거다라고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 키트루다 SC가 완성돼서 나왔다 하면 그거에 대한 마지막 최종 승인이 날지 안 날지에 대한 할인율도 또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올라갔던 직전 고가, 물론 이 직전의 고가는 키트루다 SC, 에너투, 또 그리고 산도즈의 그 바이오시밀러에 있어서의 계약 변경 등등이 다 포함이 되면서 키트루다로 떴다가 잠잠해질 때 또 에너투 나오면서 뜨고, 에너투 잠잠해질 때 또 산도즈로 뜨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던 건데, 이미 이때의 상승마저도 키트루다 SC가 다 반영된 게 아니에요. 그게 2차 임상이 좋게 나오면서 올라간 상승분도 있고, 또 임상 3상이 또 좋게 나오면서 그거에 대한 상승분들도 있는데, 이미 에너투는 지금 시작 단계에 있지만 키트루다가 이제 올해 임상 3상의 데이터 좋게 발표를 하고 나서 1월에 FDA 승인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 옵티보, 이전에 말씀드렸던 옵티보 같은 경우가 SC 제형 허가를 받는데 8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얼추 이렇게 이 데이터를 삼아서 8개월 잡으면 9월 정도부터는 실제로 시판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면서, 실제 FDA 승인이 들어간다라고만 하면 이 임상 3상을 패스한 거에 있어서의 할인율이 또 적용이 될 거기 때문에 그 부분만으로도 주가 상승을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1월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박순재 대표가 굉장히 좋은 이슈들이 많다고 말을 했죠. 거기서 많은 분들이 예상하고 있는 게, 사노피와 물질 이전 계약을 하기로 한 게 있는데, 그 해당 부분에 있어서 사노피는 매출이 10조 원대 이상의 매출이 나오는 그러한 약물이라고 말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거를 듀피젠트라고 하는, 우리 이제 17조 정도의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는 아토피 치료제 1등인 이 듀피젠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해당 부분에 있어서도 진짜 실제로 라이센스 아웃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이 해당 부분까지 또 에너투만큼의 상승분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 키트루다 SC의 성공이 눈앞에 있는 거에 대한 상승 플러스 사노피나 혹은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새롭게 지금 이미 물질 계약을 한 회사들이 몇 개 있는데, 그 회사들에서 실제로 라이센스 아웃이 나오거나 또 다른 글로벌 빅파마에서 새로운 라이센스 아웃들이 나왔을 때 그러한 계약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직전에 45만원은 이번에 1월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와 함께 충분히 저 가격을 다시 되찾을 걸로 보이고,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JP모건 헬스케어가 1월 13일부터 16일까지로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시작되는 1월 20일보다 조금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많은 투자자분들이 트럼프가 어떻게 어떤 정책을 펼칠지 모르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되기 전에는 조금은 긴장감을 갖고 투자를 위축하고 있는 투자 심리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실제로 좋은 내용들이 나오고 좋은 라이센스 아웃이나 M&A 계약들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큰 상승을 보여주기보다는 반짝 뛰고 또 박스를 그리고 반짝 뛰고 박스를 그리고 하다가 트럼프가 취임을 하면서 확실하게 제약바이오에게 악재가 없다 하면 그때 다시 큰 폭으로 상승을 보여줄 거거든요. 근데 사실 트럼프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지금 계속 건드리고 있는 부분이 IRA라든지 관세, 이민자 정책 이런 것들이 가장 큰 트럼프의 정책이죠. 근데 이 해당 부분들이 사실 우리 제약바이오에는 크게 영향을 끼칠 것들이 없습니다. 뭐 물론 금리에 관련된 부분들, 실제로 미국의 국채금리가 계속 상승을 하고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이 오게 된다라고 하면 그거에 따른 금리 충격이 있을 거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방향성은 좀 걱정을 가져야겠지만, 지금 이미 미국의 금리가 충분히 높은 상태예요.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제약바이오는 개별적인 이슈로 가격 방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미 연간 상승률만 본다 하더라도 실제로 1월 기준으로 해서
지금 그 상승률은 이미 계산하기 편하게 그냥 1월 처음으로 잡을게요. 1월 처음 10만원이었던 가격이 지금의 가격 30만원까지 이미 이번 연도에 200%의 상승을 보여줬어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350%대의 상승을 보시다가 지금 이게 200%로 줄어드니까 줄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큰 폭으로 상승을 보여주고 이 정도의 조정은 충분히 맞을 만한 조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건강한 생각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러한 조정을 2차 상승을 위한 준비 기간이라고 생각하면서 매물을 털어내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고, 여러분들이 실제 거래량도 한번 보시면 이때 상승을 보였고 이때 상승을 보였고 이때 상승을 보였었던 이 거래량들이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입니까? 지금 이 상승을 불러일으켰던 거래량들이 빠져나가는 거, 이 해당 부분에 잠깐 이렇게 빠져나가는 모습을 한번 보여줬는데 아직 훨씬 많은 양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량이 빠져나간 부분들은 하나도 없고, 이 박스권이 해소가 되고 다음 2차 상승을 크게 보일 때 우리 45만 5천원 이전에 최고가를 뚫고 올라갈 때에는 굉장히 빠른 폭의 상승을 보여줄 수 있고,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키트루드 하나만으로도 40조 원의 시가총액을 예상 가능하면서 거기서 또 에너투가 계속 임상, 1상, 2상, 3상 좋은 결과를 보여주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할인율을 제거하다 보면 또 그것만으로도 45조, 50조, 거기에 1월달에 실제로 산오피의 듀피젠트 같은 경우가 계약이 나온다라고 하면 걔만으로도 많게는 진짜 70조에서 80조까지의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호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지금 알테오제는 이 박스권 안에서는 계속 사서 담아도 모자라지 않은 그러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처럼 이렇게 큰 반등 보였을 때 오히려 다음 거래일에 있어서 오히려 이렇게 좀 눌리는 모습이 보여주면 거기가 진짜 마지막 매수 구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박스권 벗어나면서 쏘기 시작하면 그 뒤에 다시는 이제 30만원, 40만원대의 가격 여러분들이 구경 못 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있어서 이제 2025년 알테오젠 뿐만이 아니라 뭐 리가캠바이오라든지 SK바이오팜,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유한양행, ABL바이오 등등 지금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체질이 되게 많이 개선됐어요. 제약바이오 섹터가 자체가 가는 게 아니라 이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봐야 할 개별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어제 촬영해서 올려놓은 2025년 집중해서 봐야 할 제약바이오 영상 꼭 한 번씩 보시고, 여러분들이 제약바이오 투자를 좀 즐기시는 분들이고 나는 좀 크게 수익 내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다라고 하시면 그 영상 참고하셔서 큰 수익 내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상 보시면서도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 됐다라고 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꼭 한 번씩들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이 2025년 이번 한 해에는 모두들 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신 그런 한 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 너무 고생하셨고요. 주말 행복하게 보내세요. 윤성이었습니다.